네,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리포트들 어떻게 하면 옥석 가리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분석해 주신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전일 푹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어제도 방송하시고 열일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작전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 삼성 SDI입니다. 이번 주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 종목인 삼성 SDI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분석해드립니다.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약 107페이지에 달하는 2차 전지 섹터 리포트를 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내실 있고 그만큼 양도 좀 방대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섹터 리포트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어제 빨간 날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특집 방송으로 그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 어떤 섹터를 살펴보았고 그 섹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이나 납득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추세 하단에서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고 미래 먹거리인 모멘텀이 확인된 기업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드렸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 매매를 함께 진행해 오셨다면 그래도 나은 수익률을 얻으셨겠다라는 이야기들, 폴리드 줌 카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통업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다시 보기 영상을 통해서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 종목 리포트를 살펴볼 것입니다. 교보증권에서 4월 28일 발행한 리포트 하나와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2월 1일 발간된 리포트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전지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소재 업종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말씀 드려왔고요.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 2차 전지 업종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친환경 자동차 종류는 또 구분해 드렸죠. 배터리는 이제 소재 혁신을 통해서 소재 공급 기업들이 조금 주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요구사항들은 배터리 가격은 낮아지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증가하고 충전 시간도 줄어들고 안전성은 대신 높아야 되고 추운 겨울 같거나 극지방이나 낮은 기온에서도 성능이 잘 나오는 그리고 수명이 긴 여러 가지로 배터리 가격은 낮아지고 모든 성능들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완성차 업체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 업체들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충전 시간을 줄이거나 그리고 화재가 나지 않는 안전성은 높이거나 이런 부분들로 여전히 소재를 통한 개발, 배터리 혁신을 진행해 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 미래 배터리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리튬이온 전지와 달리 전해액과 분리막을 없애고 그 기능을 이제는 고체, 젤 타입의 고체 전해질이 대신하게 되는 부분들 전고체 배터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지금의 리튬이온 전지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시키는 거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원하는 부분에 조금 더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밀도 개선되고요.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젤 타입의 고체 전해질로 바꾸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요. 불필요한 부품들이 그럼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도 높아짐에 따라서 결국 완성차 업체들이 좋아하는 배터리, 가격도 낮아지고 공간 활용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를 얻게 되는 전고체 배터리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삼성 SDI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기존 목표 주가는 9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약 10% 상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사업 가치가 약 34조 원에서 41조 원까지 조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지난해부터 연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전기차 판매 침투율을 좀 살펴본다 하면 19년도 2.5%였습니다. 20년도 4%, 20년도 연말까지 오니까 약 7%까지 왔는데요. 이제 최신 유럽 기준이기는 하지만 21년도 유럽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17%, 중국은 11%, 미국은 4%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 하반기 보조금 지급이 조금 더 늘어나고 전기차 판매율이나 침투율에 있어서 본격적인 상승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 배터리 밸류 체인은 미국에서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 배터리 밸류 체인에 있어서 펀더멘털은 더욱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1분기 삼성 SDI의 실적을 보면 비수기임에도 조금 선방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32억 원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약 4.5%가량입니다. QOQ 기준으로는 약 45%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앞으로 계절적 비수기나 물동량 감소 영향으로 이 QOQ 기준으로는 조금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플러스 146%가량 찍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 QOQ 기준으로는 1분기가 최저점, 마이너스로는 끝이지 않을까, 엔딩이지 않을까라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이후부터 이제 시작된 2분기부터는 QOQ 기준으로도 앞으로 우상향되는, 플러스 지속되는 삼성 SDI다라고 조금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제 앞으로 중대형 전지, 자동차 또는 ESS 쪽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분기 최고 실적을 견인하게 되는 그런 구간이 2분기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대형 전지 쪽으로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분기에는 마이너스 390억, 그리고 2분기에는 470억으로 플러스 전환되고요. 흑자 전환되고요. 3분기에는 790억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분기 실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분기가 저점, 2분기부터는 매분기 QOQ 기준으로 이익이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형 전지, 유럽 전 고객향 영업 환경이 좋아진다. 그리고 전자재료 부분에서도 반도체 소재 확대를 통해서 조금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삼성 SDI의 전고체는 진행 중이다라는 리포트가 2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나왔는데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석출형 리튬 음극 전고체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덴드라이트 현상을 조금 제거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덴드라이트는 리튬 이온 전지의 성능이 떨어지고 폭발까지 이어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전지 음극에 리튬이 나뭇가지처럼 자라나는 현상, 그래서 결국엔 그 부분에 전해질들, 이온들 간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안전성과 수명을 개선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밀도로 따진다 보면 리튬 이온, 현재 2차 전지보다 성능, 에너지 밀도는 2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능에서는 1회 충전으로 8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개발이 되었고, 이 부분을 이제 양산까지 가져가려면 당연히 삼성그룹, 삼성 SDI와 함께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특허에 있어서도 일본 도요타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조금 격차가 나기는 하지만 삼성 SDI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상장 소식에 따라서 전고체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이목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개발 소식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나온다면
주가 변동성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산 기대감은 약 2027년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까지 모두 다 앞으로 약 5년에서 그 이후까지도 좋은 모멘텀들과 주가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이긴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목을 집중하고 늘 관심을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 차트를 한번 보면 삼성 SDI를 가지고서도 저는 늘 이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저점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 저점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신 다음에 이 두 선을 추세선 삼아서 두 원을 추세선 삼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중간중간에 이 추세선과 맞닥뜨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 투자 전략으로서 공포 기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섹터다라는 말씀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펀더멘털이 이 추세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중대형 전지의 이익이 조금 가파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이 부분의 장기 성장성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장기 투자를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모멘텀, 미래 먹거리로 삼성 SDI는 어느 기업보다 조금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각형 배터리 쪽으로의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LG화학은 이미 1분기 실적 이슈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슈팅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LG화학과 소송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시프트업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도 지난 4일 삼성 SDI도 약 소폭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 바닥에서 크게 상승이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교보생명과 삼성증권 각각 리포트 살펴봤는데요. 목표 주가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기술력 좀 바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2차 전지 섹터 꼭 한 종목씩은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오늘 작전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